실제로 예민한 아이는 부모의 감정까지 민감하게 읽습니다. 부모가 짜증난 얼굴을 하면 엄마, 왜 화났어? 라고 바로 물어보죠. 이럴 땐 말보다 존재감이 중요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고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논리적인 설명이나 설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고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예민한 아이에게는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예고 없는 일정 변경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한 부모님은 우리 딸은 내일 뭐 할지, 몇 시에 집에 올지 꼭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전날부터 점심 메뉴, 학교 일정, 외출 계획을 미리 설명해줘요. 그랬더니 아이가 훨씬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민한 아이는 작은 결정도 스트레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뭐 입을래? 라는 질문도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런 경우 전날 미리 옷을 골라두거나 선택지를 두세 개로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민한 아이는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예측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식사 시간, 규칙적인 취침 시간, 미리 예고하는 외출 계획 등은 아이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느끼도록 해줍니다. 예민한 아이는 감정이 풍부하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 단어를 많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슬픈 거야? 아니면 화난 거야? 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상담사는 우리 아이는 처음엔 모르겠어만 반복했는데 감정 단어 카드를 활용하고 나서부터는 지금은 속상해, 약간 걱정되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감정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이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점차 자신의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도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속상했어. 그래서 잠깐 쉬고 싶었어. 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예민한 기질은 단점이 아니라 잘 키우면 큰 재능이 됩니다. 한 상담자의 딸은 미술에 깊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이 아이의 그림을 칭찬해주고 작품을 교실에 전시해주자 아이의 자신감이 크게 올랐죠. 그 후로 아이는 자신의 섬세함을 미술로 표현하면서 점점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예민한 아이는 예술, 음악, 문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인 중에는 아인슈타인, 오드리 헵번, 제인 구달, 니콜 키드먼 등도 예민한 기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수성을 창의력, 공감,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았죠.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 말수가 적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아이였지만 그만의 깊은 내면, 세계와 상상력이 결국 인류를 바꾼 위대한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민한 아이는 처벌이나 소리 지르기에 특히 취약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민한 아이는 엄격하고 처벌 중심의 양육에서 가장 힘들어하지만 반대로 따뜻하고 공감적인 양육에서는 누구보다 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한 어머니는 예전엔 소리도 지르고 벌도 줬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가 더 불안해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고 규칙을 설명해주면서 차분하게 대화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훨씬 차분해지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예민한 아이는 부모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벌이나 비난 대신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지금 화난 걸 알아. 엄마도 그런 상황이면 속상할 것 같아. 라고 공감해주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양육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충분한 휴식과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 아이만의 안전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포근한 담요, 좋아하는 책, 조용한 음악이 있는 공간이면 좋습니다. 이 공간은 아이가 힘들 때 언제든 찾아가 쉴 수 있는 자기만의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예측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식사 수면 시간, 미리 알려주는 일정, 작은 변화도 사전에 설명해주기 등은 아이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감정 표현 연습도 필요합니다. 감정 단어 카드, 그림 일기, 역할극 등을 활용해 감정 표현을 연습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게 하면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의 섬세함, 공감, 창의성을 자주 칭찬해주세요. 내가 친구 기분을 잘 알아채서 고마워. 처럼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효과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기 돌봄도 꼭 필요합니다.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건 때로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부모 자신도 충분히 쉬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할 때 아이도 감정 조절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여기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6살 아들을 둔 부모님이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집안이 늘 긴장 상태예요.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저 자신도 점점 지쳐갑니다. 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모님은 아이의 기질을 인정하고 처벌 대신 공감과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로 아이의 감정 폭발이 줄고 부모님도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도 함께 성장하고 가족 전체가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건 때로 힘들고 때로는 벅찬 여정입니다. 하지만 예민함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남을 더 잘 이해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드리 헵번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 아이도 자신의 감수성을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부모의 따뜻한 인정과 지지,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기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민한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체리 온 더 탑. 다음 시간에 만나요.